오늘도 전북이 김두현 감독 체제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3대0 충격적인 스코어로 패배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두현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뭔가 분위기 반전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김두현 감독이 부임한 게 강원전부터입니다. 5경기인데 1무 4패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경기에서 광주전을 3대0으로 이겼는데 이거를 포함한다 해도 11경기에서 1승 2무 8패예요. 성적 자체가 너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두현 감독을 이제 데려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했었던, 너무 김두현 감독이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안 좋은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감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였는데, 그런 이제 문제가 지금 초반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경기는 사실은 김두현 감독의 미스가 많았던 경기거든요. 일단 가장 큰 미스는 문선민 선수를 세컨드 스트라이커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투톱을 기용하는 거니까, 투톱을 기용했을 때 문선민 선수가 내려와서 이제 미드필더 싸움을 해주거나, 예를 들면 뭐 이수빈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영재 문선민이 되거나 이런 식이 되면 모르겠는데, 문선민 선수가 거의 미드필더 싸움에 가담을 안 합니다. 거의 그냥 이 문선민 선수가 앞으로 올라가서 거의 투톱처럼 뛰었어요. 이거는 이제 김두현 감독이 대구가 3백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대구가 아무리 감독이 바뀐 다음에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고 해도 그거는 이제 대구가 공격을 할 때 공격 숫자가 좀 많아진다는 거지, 기본적인 기조는 수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건 그거 큰 틀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점유율이 대구가 41%, 전북이 59%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북이 슈팅 숫자가 적고요. 대구가 슈팅 숫자가 많고 유효 슈팅도 10개나 돼요. 이것도 참 중요한데, 슈팅 숫자가 기본적으로 대구가 훨씬 많은 것도 있고, 유효 슈팅의 비율이 대구가 17개를 때렸는데 그중에 10개가 유효 슈팅이라는 거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 역습을 당할 때, 대구가 공격권을 가졌을 때 전북이 대구의 공격을 방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해를 못했다는 것이 오늘 김두현 감독이 문선민을 투톱으로 두면서 미드필더 싸움을 거의 못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세징야 같은 선수가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이 미드필더 싸움을 해줍니다. 그러면 미드필더 2명과 최전방 3톱, 요 이제 가운데 라인에서 전북이 너무 선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실은 요 왼쪽에 있는 이규동 선수가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와서 뛰는 선수죠. 그렇다면 이제 뭐 이규동 선수가 좀 가운데로 들어오고 문선민이 측면으로 빠지는 이런 형태였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이규동 선수는 또 측면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대구가 아무리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온다 해도 앞쪽에서 이영재와 이수빈 2명의 선수가 가운데 지역에서 숫자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수 개개인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북에 오늘 실수가 많았죠. 정태욱 선수의 실수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실수도 많은데 이런 구도를 만들어 나온 거, 투톱을 쓴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거든요. 투톱을 썼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자주 봤었던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 아시안컵에서도 손흥민을 투톱으로 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투톱으로 쓰는데 미드필더 라인에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공백이 크다. 미드필더 라인에 황인범하고 박용우가 너무 공간이 넓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 이게 오늘 전북이랑 똑같아요. 2명의 선수만 있고요. 이영재와 이수빈 선수가 나쁜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수익급 미드필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K리그에서 이 두 선수가 대구의 5명에게 갇혀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빌드업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간격 유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투톱을 썼을 때는 내려오지 않는다면 최전방과 최후방에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블럭이 되면서 이 공간에서 오히려 숫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메오네 감독이 2줄 수비한다 라고 했을 때, 시메오네 감독의 축구가 중원 싸움에 밀린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아스톤빌라도 마찬가지야. 아스톤빌라도 투톱 쓰고 아스톤빌라도 4-4 있어요. 근데 아스톤빌라의 에메리 감독이 중원 싸움에서 밀린다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근데 오늘 똑같은 4-4-2를 쓰는데 왜 중원에서 밀리냐? 간격은 멀고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은 멀리 떨어져 있고 중원에는 이수빈, 이영재만 남아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격을 유지한다는 건 이 감독의 능력이잖아요. 감독이 이걸 간격을 얼마나 유지를 시키도록 팀을 구성해 왔느냐, 팀의 훈련을 많이 시켰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전북의 지금 기본적인 뭐 플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중원 싸움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이게 그 전북이 오늘 최전방에 박재홍과 문선민 두 명의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선수가 뭐 내려와서 뭐 볼을 받아준다거나 그런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전북의 미드필더가 딱 두 명, 이수빈과 이영재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을 배급하려고 그랬는데 문선민도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고 박재용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줄 곳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전북 선수들에게 둘러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러싸일 때 여기서 이제 나가주는 패턴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보내주다가 여기서 결국에는 전북 선수들에게 둘러싸이죠. 둘러싸이고 여기서 또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다가 빼앗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뭐 빼앗길 수도 있는데 빼앗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문선민 선수가 수비에 그렇게 많이 가담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명의 미드필더로만 수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구가 공격을 전개를 하는데 두 명의 미드필더가 있었고요. 문선민 선수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정말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대구의 선수들이 편안하게 볼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요시노가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요시노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에서 끊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을 때 일단 이 두 명의 미드필더들이 누구도 이 선수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왼쪽에 있었던 이영재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숫자 싸움에서 밀리니까 오른쪽에 있는 선수에게 공간이 나죠. 그래서 한 명의 미드필더가 쏠릴 때 당연히 미드필더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고 여기서 중거리 슈팅 찬스가 편안하게 나와요. 그리고 편안하게 나왔을 때 몸에 맞고 떨어지는데 이때도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하니까 요시노가 달려드는데 이 공간에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시노의 득점. 이 득점이 그냥 요시노가 원더골, 요시노가 중거리 슈팅을 너무 잘해서 골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미드필더에 선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나니까 중거리를 아예 방해를 못한 거예요. 이 장면에서 두 명의 미드필더만 있고 정작 문선민은 내려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전북이 패스를 전개를 하는데 일단 앞쪽에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가 있죠. 근데 전북이 대구의 미드필더들에게 한 명씩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풀어나가질 못해요. 문선민 선수가 이 앞에서 빌드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뭐 이 공간으로 내려온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공격형 미드필더면 그런 플레이를 못 가져가잖아요. 사실 투톱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 곳이 없으니까 뻥 찹니다. 뻥 찼을 때 앞쪽에서 이제 박지용 선수가 머리로 볼을 경합을 하는데 여기서도 세컨 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세컨 볼이 떨어지면 미드필더 숫자가 많은 팀이 유리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도 두 명의 미드필더 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구의 선수들이 볼이 떨어졌을 때 당연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간격도 멀어서 볼이 떨어질 때 떨어뜨려주는 선수와 세컨볼을 가지러 가는 선수의 거리가 멀죠 또. 그래서 여기서 볼이 떨어졌을 때 대구의 선수한테 가요. 근데 대구의 선수가 볼을 잡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세징야가 측면으로 돌아뛰니까 미드필더 한 명이 끌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나가잖아요. 그런데 미드필더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죠. 그래서 측면으로 세징야가 수비를 끌고 나왔다가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이 공간에 정말 아무도 없죠. 이 공간에 한 명이 끌려 나오니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영재. 근데 이영재 선수가 이 공간을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전북이 중원에서 볼을 잡고 세징야는 패스를 주고 뛰어나갈 때 이 공간으로 또 패스가 들어가면서 전북의 미드필더 라인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대구가 잘하기도 했지만 전북이 미드필더 싸움이 안 되는 전형을 들고 나와놓고 대구의 이 미드필더 싸움을 건다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 뭐 세세한 부분에서도 약간은 이게 준비가 전체적으로 안 돼 있는 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이 장면도 이게 그 스로인 상황이거든요. 스로인 상황에서 전북의 티아고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상황이고 스로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로인도 이게 하나의 전술이거든요. 볼을 받으면 당연히 스로인은 약간은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공중볼이나 마찬가지니까 내려와서 볼을 받는 선수가 약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수비가 붙어주니까. 그러면 세트피스 전술을 생각을 한다면 볼을 받는 선수 주변에 누군가가 받아줄 선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전북 보세요. 티아고가 볼을 받을 때 주변에서 받아주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달려드는 선수도 없고 그냥 티아고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티아고가 뒤에서 수비수가 강하게 부딪히면 컨트롤도 잘 안 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컨트롤을 하다가 줄 공간이 없으니까 백패스를 한다는 게 이상한 공간으로 갑니다. 이것도 티아고의 미스인데 티아고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전술적으로도 준비가 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상한 패스가 되면서 대구 선수한테 가고 그리고 역습을 당할 때도 지금 전북의 미드필더 라인 보세요. 한국영과 이수빈이 있거든요. 근데 이수빈 선수가 이제 스로인 때문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영 선수가 혼자서 이 공간을 커버해요. 그리고 이제 티아고가 내려와 있다 보니까 티아고가 이제 미드필더 싸움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티아고가 뭐 미드필더 싸움을 잘 못하니까
여기서 이미 공간에 대구의 선수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으로 볼을 끌고 움직이니까 미드필더 한 명이 결국 끌려 나옵니다. 한국영 선수. 그러면 이 안쪽 공간에 아무도 없죠. 티아고가 이제 아까 내려온 김에 이 공간을 채워주고 있는 건데 이 공간을 티아고가 채워준다 한들 사실은 그렇게까지 수비적으로 불안하니까 세징야가 가운데서 볼을 잡았을 때 볼을 끌고 올라가면 여기서 붙어주는 선수는 미드필더 한 명, 티아고는 여기서 좁혀주는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세징야가 편안하게 거의 그냥 고속도로예요. 아무도 이 플레이를 못 막고 세징야가 그냥 볼 끌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슈팅까지. 이런 장면들 보면 일단 뭐 전북의 선수들의 문제점들 볼을 못 뺏고 컨트롤 미스도 많이 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두현 감독의 문제도 상당하다. 이거는 이제 뭐 정태욱 선수의 실수였죠. 정태욱 선수가 뒤로 백패스가 왔을 때 골키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세징야가 막 달라붙으니까 패스가 약했어요.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실수죠. 그래서 세징야가 붙었을 때 정태욱의 패스가 약하니까 그대로 달려가면서 골키퍼에게 볼이 가기 전에 세징야가 볼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급해서 정태욱의 반칙, 페널티킥. 이 장면도 뭐 어려운 장면은 아니었어요. 세징야에게 볼이 떨어졌을 때 정태욱과 문선민이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세징야가 볼 컨트롤을 해서 요 사이 공간으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빠져나올 때 문선민과 정태욱이 모두 세징야의 앞으로 뛰어가다가 역동작에 걸려요. 역동작에 걸려서 그냥 세징야를 놓치죠. 이거는 사실 정태욱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을 많이 받고 온 선수인데 수비력적인 부분에서 이런 미스가 많이 난다는 것도 뭐 세징야가 잘하긴 했지만 문제가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뭐 세징야가 1대1 찬스 득점. 이 장면은 이제 그 선수들의 실수라기보다 이게 전북이 마지막 코너킥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코너킥이 뒤로 흐르면서 대구의 역습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북이 여기서 그래도 수비적인 측면에 조금 신경을 썼기 때문에 뒤에 선수가 3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충분한 수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의 선수들이 역습을 할 때 그래도 선수의 숫자가 3대3 동일한 순간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 다음 장면 보세요. 왼쪽에서 대구가 볼을 끌고 가다가 반대편에 선수들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선수들이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이 공간으로. 이거는 사실은 그냥 전북 선수들이 게으르다고밖에 말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분명히 전북이 본인들이 이제 3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공격에 올인을 해서 뒤쪽에 뭐 수비가 한 명밖에 없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전북이 뒤쪽에 코너킥 할 때도 수비를 3명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의 선수들이 올라오는데 복귀를 안 한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뒤쪽에 수비가 3명이 있어도 3명의 선수가 모든 선수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구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3대1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운 좋게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득점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처음 장면에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숫자 싸움이거든요. 막을 수 있는 숫자 싸움인데 선수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다들 이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대구의 선수들만 전력 질주를 하면서 올라가고 전북은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1대3이 된다. 마지막에. 이거는 전북 선수들의 마지막까지 뛰지 않는 이런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건 최근에 K리그에서도 여러 이제 젊은 감독이 실패하는 사례가 좀 있죠. 대표적으로 뭐 수원 삼성의 염기훈 감독도 있었고 이번 지금 김두현 감독도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지금 좋진 않거든요. 이건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아무리 젊은 감독이라도 어느 정도 경력은 있는 감독이 부임하는 게 좋지 않느냐. 특히나 전북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뭐 나쁜 선수들도 아니에요. K리그 전체적으로 봐도 좋은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갈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내려간다? 아예 분위기 반전도 못 시킨다? 라는 건 이게 전북도 너무 지금 본인들의 이런 그 안 좋은 흐름을 반전시킬 때 경험 있는 사람이 팀의 동기부여도 불어넣어주고 분위기 반전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북이 이렇게 되면 리그 꼴찌가 됐습니다. 리그 꼴찌. 꼴등 전북. 우리가 아주 어색한 저 순인데 수원 삼성을 생각을 해보면 괜찮겠지. 강등 안 되겠지. 하다가 강등권에 있네? 강등 직전까지 가네 하다가 하다가 강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 분위기 반전을 못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전북도 이번 시즌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 수원 삼성의 길을 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물론 이제 심지어 수원 삼성은 오랫동안 이제 분위기가 안 좋고 하면서 이제 강등이 된 건데 전북은 당장 몇 시즌 전에 우승을 했던 팀인데 그리고 심지어 스쿼드도
수원 삼성이 강등될 때는 많이 이제 스쿼드가 약해졌어요. 그런데 전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너무 낙차가 크다. 그래서 전북이 이번 시즌은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